이번 시간에는 오늘 장이 유독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들도 많이 손실을 봤을 수 있는 만한 장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하락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지금 시장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어제, 그제 그리고 3일 정도에서 다우존스도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인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하락으로 마무리됐고요. 우리 장도 우리 장은 조금 더 선반영을 했었죠. 먼저 하락을 시작했었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사실 어제만 해도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약간 코스닥은 양봉이었거든요. 약간 반등을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 반등의 페이크 같은 느낌으로 오늘 다시 오히려 개파락을 큰 폭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크게 시황을 보자면 미국장의 영향도 사실 없다고 못하지만 미국장의 영향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장이 이번에는 먼저 하방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말 동안에 금요일 이후에 주말 동안에 금요일부터 좀 나왔었죠. 현재 코로나가 사실은 종식이 거의 된 것처럼, 종식이 곧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한국 상황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고 확진자도 줄고 있고 뭐 그에 대한 피해도 많이 줄고 있어가지고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가 아닌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해서 뭐 교회 등 그런 집회에서 갑자기 코로나 발생자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시장 불안감을 증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해도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상방 추세가 끊기지 않고 그래도 약간 불안감이 있었지만 약간 눌림목 조정 정도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주말간의 뉴스가 조금 더 그 확진자나 이제 심각성이 좀 커지면서 2차 코로나에 의한 이제 확산 약간의 우려가 이제 조금 더 생기면서 시장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광기라고 할 수 있죠. 유동성 장세라는 좋은 말로 붙이긴 했지만 심각한 어쨌든 정상적인 이제 추세에서 벗어나서 조금 과하다 싶은 오버슈팅이 이런 식의 추세에 지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주식이든 뭐 세력주가 됐던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무리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모양이 나오면 항상 언더슈팅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려감을 좀 표현한 얘기를 영상으로 종종 남겨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의 심리가 이런 뉴스에 의해서 약간 꺾이면서 그리고 주말 내에 계속 코로나나 이제 이런 확산세가 더 심해지면서 화요일날 장 시작하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는 추세를 상방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하방 지지가 유력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다음날 뭐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은 같이 미국장이 나대는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 영향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락을 약간 조금 상쇄한다는 느낌으로 반등을 줄 것처럼 모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정확한 약간 그런 반등 느낌이 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인들이 여기가 바닥이구나, 이제 다시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뉴스가 또 나왔는데 더욱더 지금 확진세가 심해져서 정부에서 2차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 안을 2차 단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개인 간의 활동이나 뭐 이런 기업의 활동, 상가들, 그런 가게들 조금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뭐 거리두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생겼고요.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하지만 그 영향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을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장중 내내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밀리게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고 코스피도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정시의 큰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수를 항상 시중자고가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신용잔고가 여기
코스피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신용장고가 한 10조 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때도 약간 불안했었는데 하락이 크게 오면서 코로나에 의한 다행히 많이 이제 반대 매매도 나오고 해서 신용장고 자체가 거의 한 6조 원 정도까지 미니멈으로 줄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그런데 다시 이제 시장이 회복하면서 거의 10조 원을 다시 돌파하고 지금 이렇게 개인들에 의한 유동성 장세라는 이유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6조 원 가까이 신용장고가 늘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거고요. 우리가 신용장고가 조심해야 될 수치도 거의 한 10조 원 정도면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16조 원까지 늘었으니까 사실은 시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아무리 유동성이나 그런 약간 강계와 같은 그런 동학개미 운동으로 올랐다고 해도 지수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흐름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조심을 했어야 됐고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꺾일 계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신용장고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들이 시장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현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를 때는 별 상관이 없지만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에 의한 투매에 의한 악재에 악재를 부르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높아지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신용장고가 16조 원이었던 것도 굉장히 불안 요소였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해서 시장이 오늘 사실 하락을 조금 심리를 더 부추겨서 주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업종이 좀 큰 폭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사실 제일 심각했던 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한 3일 전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이 하락폭이 있었는데 이때 영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가 유명한 이제 스마트폰도 만들고 하는 회사죠. 중국에 견제하면서 다른 이제 제조사들마저 미국에 등록을 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고 하이닉스나 한국의 반도체 업종도 그 하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램 같은 반도체 부품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영업이익 하향 그리고 이제 그런 쪽 투자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여태 영향으로도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난 뉴스를 보면 하이닉스에서 이제 이천 캠프에서 이천 하이닉스 공장이죠.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하루만 쉬어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오늘 하루든 이틀 쉬겠죠.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오늘 하이닉스를 위시한 다른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SFA 반도체, 동진세미컴, LB세미콘 다 반도체 비메모리나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얘기고요. 똑같은 하락폭을 줬고 이 영향과 현재 코로나의 이제 2차 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 2차 우려 확산 검토 오늘만 해도 뉴스가 굉장히 좀 불안한 뉴스가 많이 나왔죠. 특히 교회 중심으로 그런 확산세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그동안에도 사실 올라갈 때도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제 고점이라고 어느 정도 느끼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일봉 동향 차트를 보면 어찌되었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 어느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느 정도의 매도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오늘은 좀 강하긴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오히려 비슷비슷했죠. 이때까지 매도세와 사실 매도세가 나와도 그동안에 밀리지 않았던 것도 신기한 모습이라면 이럴 수 있는데 개인들이 워낙 이제 요즘 자금이 유동성이 많이 커서 주식시장 외에 갈 데가 없다 그런 비행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불안 요소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광기적으로 일단 달라붙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이 메이저들이 매도를 해도 그걸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게 계속 위로 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만큼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오버슈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심리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꺾였을 때 오히려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뭐 반등을 주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와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오늘도 원래 정상적인 장에서 조정이면 보통은 장중에 내내 빠져도 2시 한 반 정도 기점, 한 3시 정도 가까워질 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매가 개인 유동성 장세였다가 개인이 투매를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개인들도 매수였고 지금도 매수였지만, 오늘의 개인들은, 지금까지 개인들은 이제 공격적인 매수에 의한 매집이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매집이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고점에 접근했던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기 시작하니까 물타기로, 예전 장세처럼 물타기에서 개인의 포지션이 이렇게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나 개인들을 계속 샀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가 그러면서 산 거기 때문에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우려감을 표현했는데 어쨌든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은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봐도 지수가 위태할 만큼 깨진 상태고, 오늘 뭐 2300을 지켜주길 바랬지만 지금 못 지키고 내려온 상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었던 뭐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지금 여러가지 조금 안 좋은 심리가 꺾이는 요소들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줄 것처럼 하다가 오늘 한 번 더 길게 빼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하락하는 경우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낙폭 가대에서 내일 뭐 반등 매매가 나가고 반등을 다시 한번 주든지, 아니면 한 2250선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다시 나오든지 모레 정도 나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폭 가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지금 물려있던 분들이나 뭐 이런 개인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어디까지나 불안 요소도 많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해 줘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고점을 가서 뭐 돌파를 하고 간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린 종목들의 탈출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이제 현명한 스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왕 낙폭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어떻게 보면 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소위 말하는 데드캣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식 매매를 하시거나 종목을 가진 분들도 다음번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탈출 기회로 활용하시고,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큰 상승을 이루내고 그리고 개인들에 의한 마지막 피니시가 나올 경우, 만약에 추세 꺾일 경우는 또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 뭐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매도의 찬스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 한 번 없는 지속적인 하락에 의해서 좀 패닉이 온 분들 많을 텐데, 시장 장세가 미리 이제 힌트를 다 줬던 부분인 만큼 안타깝지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리신 분들도 기회가 주면 반드시 탈출을 하시고, 당분간은 현금을 좀 비중을 높이면서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